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1월 25일 방송입니다. 자, 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는 잘 움직인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설 전에 마지막으로 방송할 때 외국인 수급이 좋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더 강했어요. 근데 이 강한 수급이 이 IT 쪽으로만 들어온다. IT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이 짝으로 지금 그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 투자가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괜찮은 것이죠. 다만 이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이제 7일 남았습니다. 이 FMC에서 금리를 베이비 스텝 25bp 정도밖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이제 뭐 한껏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FMC 가봐야 아는 일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앞서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올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 지금 금리가 올라간 그 어느 정도 고금리가 된 그 상태에서의 어떤 경제적 충격 이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너무 설레발쳐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시세를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즐겨라. 즐기지만 언제든지 발을 뺄 준비를 하면서 즐겨라. 지금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예, 지수 33포인트 올랐어요. 2428. 대체로 2440 정도까지 보고 있었는데 올라왔죠. 그리고 코스닥도 14포인트 올랐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7천억 샀어요. 코스닥도 사고. 자, 이렇게 매수를 한 데에는 역시 환율이 내려가는 것도 한몫했지만 환율이 내려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미국 FMC에서 금리를 이제 이번에 25bp 올리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이제 FMC 위원들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시장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이 기도를 하는 거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뭐 일단 수급 동향부터 보도록 하죠. 업종별 동향을 보면 일단 뭐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 한 달 사이에 4조 6천억을 매수했습니다. 투자 심리 여전히 80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코스닥은 특별히 기대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기대할 거 없을 것 같고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그죠? 7,600억 중에 IT로 6,800억이 몰려 있어요. 이건 좀 완전한 IT 쪽이다. 이건 인덱스를 사는 것이 아니고 IT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럼 IT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IRA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 일봉 개구로 뛰었어요. 개구로 뛰었어요. 일단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그 전고점이 있는 데까지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건 이제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서 딱 뭐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봉도 갭으로 뛰어 올렸어요. 주봉으로 뛰어 올리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2540 민도까지 또 한번 수급적인 여건을 보면서 그 상단을 좀 더 열어둘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이제 60개월 봉이 2440이니까 뭐 오버슈팅이 좀 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그 60개월 봉을 뚫기 위해서는 거래가 아직까지 제대로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것까지 보고 아니 오버슈팅이 된다면은 한 100포인트 정도 더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포인트라 해봐야 요즘 올라가는 거 보면은 뭐 이틀 3일 거리에요.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그렇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다 한 거잖아요. LG화학, 삼성 SDI, 그렇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IT 쪽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삼성 SDI 한원시스템, SK하이닉스, LG화학, FNF, SK아이테크놀로지 뭐 등등 이런 것들 돼 있고 롯데쇼핑이나 아모레지, LG생활건강, 메리츠화재, GS 리테일 뭐 내수 쪽은 조금 불리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은 레인보우 스틱스, 레인보우 로틱스하고 안랩이 상한가 들어갔어요. 뭐 안랩 같은 거야. 뭐그 정치 관련되는 거라서 뭐 딱히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스틴 임플란트, 넥슨 게임즈, 네오위즈, SNS텍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요. 뭐 밀리는 크게 밀리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테마도 보면 뭐 보안 인터넷이에요. 은행, LCD 소재, 또 2차전지, 모바일 솔루션, 게임 모바일 뭐 그런 쪽들이 움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변수들 잠깐 보면, 아, 일단 국제 원유 가격은 조금 고개를 숙였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돌리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금값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요것은 PER, PBR 한번 봅시다. PER, PBR.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코스피는 PER이 11.53배, PBR은 0.98배. 그 저기에 비해서 저기 그 최근에 뭐 10배 정도의 평균치를 달렸던 거에서 본다면은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쪽을 보면 그렇죠?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의 PER은 24배 조금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그리고 PBR은 1.62배 이것도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편안한 상태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뉴스들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설 연휴 미국 주식도 올랐다. 코스피 2,500선 돌파 전망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코스피가 34개월 만에 2,400선을 회복했다. 증권가에서 이게 좀 마감 시장이죠. 증권가에서는 미국 증시 상승 등과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2,500선 돌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휴 기간에 미국 증시는 경기 위축 우려가 부각됐지만 FOMC에서 25bp 정도가 올릴 것이다. 뭐 이런 게 저기 그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바짝 조이던 것에 대해서 좀 완화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페드워치를 보더라도 25bp 올리는 거 지금 이제 4.25에서 4.5인데 4.5에서 4.75니까 베이비 스텝이란 말이에요. 97.2%예요.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7일 11시간 52분 28초 남았는데 그렇단 말이죠. 다만 이게 끝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시장이 올려붙이기 위해서 어떤 저기 그 이 하는 그런 그 이야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걸 제외하면 뭐 우리 시장을 움직일 만한 뭐 저기 그 특별한 게 없고 외국인도 안다. 배당주 대세는 여기 기대감 커진 주주하는 기대감 새해 은행주 랠리 JB 금융 37% 올라갔고 근데 이게 지금 배당 기산일 다 지났거든요. 배당 기산일 다 지났는데 지금 사서는 저기 배당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배당락 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부터 사가지고 뭐 저기 그 내년도 배당을 저기 그 보는 거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사가지고 뭘 하냐 그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아마도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쪽이 금리가 움직일 때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 예대마진 폭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적의 실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기 그 경기 방어적인 그 성격도 있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출금리 내렸지만 높아지는 대출 문턱 뭐 대출금리 내렸다고 해서 대출을 막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저기 이 은행들도 지금 신용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금리를 내린 상태에서 대출을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은행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행이라고 하는 그 금융기관, 은행을 비롯한 그 금융기관,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맑은 날 우산을 빌려주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뺏어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저기 이 DSR 관리는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이제 DSR 쪽에서 압박을 받게 되면 대출을 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기 1금융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2금융권, 3금융권, 대부업체 이런 식으로 밀려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주 저기 이 돌려막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방법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빚을 지금이라도 빨리 갚아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얘기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문제죠. 미국의 채권 시장은 2월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2월에 25p 올리고 3월에 인상 중단 하는 것이 수합 가격에 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금리가 안 올라갈 리가 없는 거죠. 미국의 금리 결정을 일주일 앞두고 옵션 수합 시장 참여자들이 다음 달이 이번 금리 인상의 마지막 사이클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요거 한번 보죠. 자, 3월 22일자. 3월 22일자를 보더라도 여기 베이비 스텝이 한 번 더 있는 걸로 저기 이야기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어찌됐든 앞으로 두 차례 그러니까 3월 23일까지 그렇고 그 다음에 5월 3일 5월 3일은 잠깐만요 5.0 5월 3일에는 이제 일단 동결하는 쪽으로 저기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저기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023년에 지금 5.25 5.25 정도가 저기 지금까지 점도표를 가지고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5월 3일에 4.75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까지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올해 중에 8번이 있는데 8번이 있는데 저기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월가의 경고 의미들이 나오죠. 연초 랠리에 흥분하지 마라. 올해 17%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월가를 대표하는 경기 비관론자인 제레미 그랜섬 GMO 공동 창업자가 17% 정도 더 떨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적인 고통은 29년, 72년, 2000년처럼 투자들의 신뢰가 폭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거품 붕괴 첫 번째이자 가장 쉬운 구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단계는 보다 더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때 우리는 주가가 확 그냥 일직선을 쭉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내려올 때도 파동을 그리고 내려온다.
내려올 때도 파동을 그리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작용과 반작용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좀 더 보죠. 자, 증시 전망 질문에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죠. 이게 불트랩 차트를 갖다가 꺼내놨다는 거예요. 불트랩 차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려오는 가운데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상해서 본질을 잘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불트랩 저쪽 공매면서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머리는 해당 차트의 특정 부분을 표시했는데 증시가 바닥을 찍은 것처럼 반등하는 시점이다. 실제 2001년 9월 S&P 500 지수는 단기 저점을 찍은 후 최대 24% 상승했지만 그 이후에 급락장이 나타났다. 저도 이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으로부터 경기가 충격을 받는 것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앞으로 이제 그 자본 조달 비용의 증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계속 감원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도 올 1분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올해 내년 계속해서 시장은 저기 그 어두운 경제 전망과 싸워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설 지나고 왔으니까 다시 한번 달려봐야 되겠죠. 시장은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잘 달리는 시장에 제가 뭐 시비 걸 생각은 없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을 추적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돌아서게 되면 빨리 발을 뺄 준비를 하면서 시장에 붙어 계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